이항 분포란 뭐냐? 이거 다섯 가지 확률 분포에 다섯 가지 개념 이항 분포.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그러니까 n의 반복 시행에서 사건 A가 R에 일어날 확률 지난번에 했죠. 이게 NCR에다가 P의 R승, Q의 N-R승 이렇게. 그래서 다음 P 플러스 Q는 1이지.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값이 되더라. N은 0, 1, 2, 3에서 N까지. n의 반복 시행에 사건 A가 R에 일어날 확률. 그러면 n의 반복 시행에 사건 X가 X번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확률 분포를 적어보면 x일 확률이 그러니까 요 r이 x로 바꾸면 돼. x번 0번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면 NC 0에 P에 Q의 N승이 되지. P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한 번 일어날 확률 요렇게 요것은 NC1에다가 P의 1승에다가 Q의 N-R승이 N-1승 두 번 일어날 확률이야. NC2에다가 P의 제곱에 Q의 N-2승 이렇게 되지. 그리고 R번 일어날 확률이 R에 일어날 확률은 NCR에다가 P의 R승에 Q의 N-R승 이렇게 해서 계속되면 N번 일어날 확률은 NCN에 PN승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확률의 전체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항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P 플러스 Q 가로밖에 N승은 NC0에 PN승 플러스 NC1에 PN-1승 Q NC2에 P의 N-2승 Q의 제곱 이렇게 하고 NCN의 Q의 N승까지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PQ를 바꿔놓으면 요게 이대로 나와요. PQ를 바꿔놓으면 PQ를 바꾸면 NC0의 Q의 N승이 나오고 NC1의 Q의 N-1승, P의 1승 이렇게 되니까 PQ가 바뀐 경우하고 똑같아요. PQ가 바뀐 경우. 이게 이항계수지. 그러니까 이때 확률 변수 X가 X 확률이 우리말로 적어보면 여기 이것보다 이항계수라고 하지. 이거 이항계수이 NC0 PN승 요 이항 정리와 같잖아요. 이때 확률 변수 X를 이항분포라고 해요. 여기서 이항분포는 MP로 나타낸다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평균을 구했잖아요. 이항분포에서 평균, 두 번째 분산 편입편차.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그때 이때 N이 시행횟수예요. 시행횟수가 되고 이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확률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은 요걸 다 변수하고 확률을 곱했잖아요. 요런 걸 다 곱해서 더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 0 곱하기 NC0에다가 QN승 플러스 1에 1 곱하기 NC1에 Q의 1승 Q의 1승 이걸 P를 Q로 바꿨었구나. 이렇게 해도 상관은 똑같지. PQ를 바꿨으면 상관없어.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Q의 N-1승 P 뒤로 역으로 읽으면 똑같으니까 더하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NCN에다가 PN승 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요 값은 평균은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요걸 NP라고 딱 적어놓고 요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평균 EX는
요거보다 곱한 것과 같아요. 결국은 시행 횟수하고 확률을 곱한 것이 평균이 되는 거야. MP 이렇게. 요게 MP하고 같다니까. 이렇게 다 계산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분산은 변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아니냐. 변수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이 마이너스 평균의 요놈에다가 변수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줘. 요렇게. 그럼 계산이 너무 복잡해. 요건 결국 계산하면 MPQ하고 같아져요. 요게. 그러니까 분산은 변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인데 이 경우는 MPQ와 같더라. MP.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루트 MPQ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의 확률일 때 쉽게 말하면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의 확률일 때 확률의 값을 가질 때 이걸 이항분포라고 하고 P의 MP로 나타내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하더라 이 말이야. 요렇게. 자, 그러면 거기 봐요. 몇 번이냐면 27번. 요것만 외우면 되죠. 여러분 여기다가 저 빨간 밑줄 친 줄만 쭉 읽으면 돼. 그 내용은 이렇게 되니까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의 확률일 때 그걸 이항분포로 하고 B의 MP로 나타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이렇게 확률 분포가 되지만 이걸 이용해서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이거 다 구해서 곱해가지고 더한 값이지. 네? 평균은 X1, P1, X2, P2 해가지고 XM, PN까지 지난 시간에 더했잖아요. 그걸 계산하면 요거하고 곱한 결과 같더라 이 말이야. 분산은 MPQ가 되더라고. 이것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표준 편차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거기 봅시다. 27번 보면 PX가 X일 확률, X가 X번 나올 확률이야. 그런데 90번 던져서 시행 횟수가 90번 아니에요? 5 이상이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5 이상의 5, 6이니까 이게 6분의 2니까 3분의 1 아니에요. 요렇게. 그러면 P에 X가 X번 나올 확률이에요. 그러면 90번 시행해서 그 확률은 X번 나오더라. 확률이 3분의 1이 X번, 3분의 2가 90 마이너스 X번. 이렇게 되니까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똑같죠. R에 나올 X번 나올 확률이니까 문자가 이제 R의 X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N값이 90이 되죠. 확률이 1회 시행에서 나올 확률이 3분의 1. 곱하면 30. 이렇게.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
28번 볼게요. 보면 타율이 확률이 3할이야. 10분의 3이지. 네 타석에 안타를 친 횟수를 X라고 그랬어요. 그럼 몇 번 시행해서? 4번 시행해서 안타를 칠 확률이 10분의 3 이렇게 돼. 4번 시행해서. 이거 앞에 건 시행 횟수, 뒤에 것은 독립 시행의 확률이지.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요. 시행 횟수가 4번 나와서 안타를 친 횟수가 X번이니까 요게 확률은 10분의 3. 그러면 두 번째, 질량함수는 P의 X가 X일 확률이에요. X와 취할 값은 0, 1, 2, 3, 4가야지. 봐라. 4번 나와서 안타를 칠 확률이니까 4번 나와서 X번 안타를 쳐요. 4번 나와서 X번 안타를 치고 안타를 칠 확률이 10분의 3이 X번, 못 칠 확률이 10분의 7이 4-X승. 단 X는 0, 1, 2, 3, 4값을 취하게 되겠죠. 요렇게 4번 나와서 안타를 칠 확률, 4번 나와서 안타를 한 번 치냐, 3번 치냐, 4번 치냐, 한 번도 못 치냐, 그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3번 이상 안타를 칠 확률. 자, 안타를 친 횟수가 X니까 3번 치거나 또는 4번 칠 확률이에요. 이렇게 그 확률을 계산하면 4번 나와서 3번 안타를 쳐요. 안타를 칠 확률이 10분의 3이 3번, 못 칠 확률이 1번.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안타를 칠 확률은 4C4가 되고 10분의 3의 4승. 그 0승은 안 써도 되니까. 요걸 계산하면 분모는 만이 되지. 만분의 요게 이제 계산하면 27 곱하기 7 곱하기 4, 그 다음에 3의 4승 81을 더하면 요게 837이 나오고, 요렇게. 그러면 0.0837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니까 이게 독립시행 확률일 때, 이거 다 이거 독립시행 확률 아니에요. 4번 나와서 X번은 사건이 X번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 다음에 31번. 통계는 공식만 외우면 된다. 쌤이 그랬어요. 31번 봅시다. B의 시행 횟수가 200번.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 평균 분산 편편차. 평균은 200 곱하기 5분의 2. 80. 분산은 NPQ니까 200 곱하기 사건이 일어날 확률 5분의 2, 일어나지 않은 확률 5분의 3. NPQ니까 48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시그마 x지. 루트 npq니까 루트의 분산이 되니까 이 분산을 루트만 씌우면 되잖아. 루트 48 16 곱하기 3이니까 4 루트 3 이렇게. 자 2번 봐요. 사건이 x가 x번 일어날 확률이에요. 독립시행의 확률 아니에요? 독립시행의 확률이면 이항분포다 그랬어요. 자 72번 시행해서 사건이 x번 일어나요. 3분의 2의 x승, 그 다음에 3분의 1의 72-x번이 72번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평균 분산 편변차를 구하려면 x가 px일 확률인데 0, 1, 2, 3 해가지고 요게 몇 번이냐? 72번이야. 요렇게. 그래갖고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요 값을 다 대입해서 확률을 다 계산해갖고 평균은 이놈을 다 곱해. 이놈을 다 곱해서 72번을 더해. 그러면 평균이 나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항분포를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다가 이항분포 B로 바꾸면 시행의 수가 72번.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예요. 일어날 확률이 X번.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72-X번. 그러니까 그러면 평균은 그대로 NP 아니에요. 여러면 곱한 거 72 곱하기 3분의 2. 48인가? 24니까 4, 30. 그 다음에 VX는 72 곱하기 3분의 2에다가 NPQ니까 3분의 1. 요건 3분의 1이니까 16이 되지.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루트 16이니까 4가 되지.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항분포 BNP에 따르면 자 하나 더 다 똑같은 문제예요. 다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32번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3호 수동은 소수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나 소수운이 또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2, 3, 5, 6 이렇게 되지. 이것의 소수눈이 나올 확률 P는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돼. 그러면 시행의 수가 몇 번이에요? 18번 시행해서 3의 배수나 소수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 그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8 곱하기 3분의 2지. 6이 12가 되지. 삼수 아니야. 공식만 알면. 그 다음에 VX는 18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 4가 되지. 시그마 X는 루트 4니까 2가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시행 횟수하고 그 3의 배수나 소수 눈이 나올 확률 3분의 2. 시행 횟수와 확률만 정리하면 여기 문제는 다 풀 수 있죠. 한 장 더 넘겨볼게요. 다 똑같은 문제니까 그쪽에 36번.
자, 이항분포 B의 NP가 어떻게 나왔냐? 평균이 2래요. 평균이 2. 평균은 NP가 2. 분산이 1이래요. 분산 VX가 1이래요. 요건 NPQ지. 사건이 일어날 확률. 요것이 1이래요. X가 2라는 확률로 구하겠어. X가 2라는 확률. 그러면 요거 봅시다. NP가 2면 Q는 2분의 1이네. Q가 2분의 1이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2분의 1이면 일어날 확률은 확률도 2분의 1 아니야. 확률의 전체값은 1이 되니까 2분의 1, 2분의 1. 그럼 P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은 N은 4가 되지. 그래서 이때의 이항분포는 시행의 수가 4번, 시행의 수,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PX가 2일 확률, 4번 시행해서 2번 나올 확률 4C2에 자 2분의 1의 제곱,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제곱. 이건 6 곱하기 16분의 1이지요. 8분의 3이네. 이거 약분 나오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외울 건 몇 가지만 외우면 돼. 통계는 어떤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의 40%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1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 X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1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일 확률은 40%니까 5분의 2지요. 요 이항분포에 따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변수 X의 제곱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건 분산에 나오죠.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분산은 변수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변수 제곱의 평균이지. 변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기억하라겠어요. 변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여기에서 평균은 4네. 요놈녀는 곱하니까 4 아니에요. VX는 4에다 Q를 NPQ니까 10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5분의 10인가? 요렇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평균의 제곱은 16이 되고 요건 5분의 12가 되니까 그 2x의 제곱은 변수 제곱의 평균은 5분의 12 더하기 16 이렇게 되네. 16은 5분의 80이니까 80에다 12 더하면 5분의 9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가 얼마냐면 2분의 5x 마이너스 3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2분의 5x 마이너스 3의 평균은 2분의 5의 2의 x 마이너스 3이 되지.
평균 분산 표준편자의 성질에서 이 x가 4가 되니까 4를 집어넣으면 10 빼기 3이니까 7이 되네. 자, 이것의 분산이래요. 그러면 이 a제곱의 vx거든. 4분의 25에다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곱하기 vx가 5분의 12. 자, 이렇게 하면 3이 되고 요렇게 하면 5가 되니까 15가 되네. 요렇게 2x-3의 평균은 7이고 2x-3의 분산은 15가 되더라. 이렇게 써도 이렇게. 여러분들 공식 세개하면 평균은 NP, 평균은 NP, 분산은 NPQ, 그 다음에 시그마 X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정리하게. 그냥 공식은 4개 외우면 되네. B의 NP는 요 시행 횟수고 확률 P고 사건이 일어날 확률 P고 P의 X가 X번 일어날 확률은 NCX의 P의 X번 Q의 N-X번 이렇게. 그래서 평균은 NP가 되고 분산은 NPQ가 되고 시그마 X는 루트 NPQ가 끝. 이렇게. 요것만 이해하면 된다. 이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걸 이항 분포라고 한다고 했지. 요것만 알면 됩니다. 이 3가지.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복잡한데 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다 끝났어요. 금방 잘 가요. 변수 x가 어떤 범위에서 모든 실수값을 취할 때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뭘 배웠냐면 확률 변수에서는 2가지가 있구만 지금. 하나는 이상 확률 변수, 또 하나는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산 확률 변수라는 이산이라는 말은 하나씩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행공의 개수가
예를 들면 처음부터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였을 때 흰 공의 개수를 x라겠지. 흰 공 개수를 x라고 하면 x가 취할 값은 0, 1,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 x가 0, 1, 2 이렇게 똑똑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는 것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은 변수 x가 0, 1, 2, 3, n까지 똑똑 떨어지는 정수값만 여러분들이 공부했어.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공부한다고.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되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시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시계가 있으면 12하고 3하고 6하고 9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반대로 돌아가잖아요. 이 구간에 돌아가면 이 x값이 시간은 계속 연속돼요. 0, 1, 2, 3이 아니라 뭐 0.1, 0.1 이렇게 쭉 해서 x값이 계속 된다. x가 뭐 시침이라면 x가 취할 값은 0에서 12까지 모든 실수가 돼. 그러잖아. 0에서 쭉 이어지면 실수값이 쭉 이어지잖아요. 요렇게. 근데 이산 확률 변수는 0, 1, 2, 3 똑똑 떨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은 변수의 x가 어떤 실수값을 가질 때, 어떤 범위에서 실수값을 가질 때, 자, 그걸 이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말해요.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 변수라고 어떤 범위냐면 fx라고 하자. fx라고 알파하고 x가 베타 사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세 가지 걸 만족해 줘야 돼. 첫 번째, fx는 x축 위에 있어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고, 알파가 정의된 구역에서 정의역에서 그래프와 x로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가 1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거 하나만 곡선 외우면 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규분포 곡선인데 이런 종 모양의 곡선이 나와. 자, 그래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1이 된다니까. 넓이로 이제 계산해요. 확률의 전체 값은 1이니까 이게 전체 넓이가 1이에요.
이거 세 번째, 그냥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되겠다. P의 X가 X1하고 X2일 확률. 이렇게 되지. 그게 X1이 여가 있고 X2가 여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확률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 X1하고 X2 사이의 확률은 그래프와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니까. 그래프가 넓이로 따지는 거야. 확률의 전체값은 1이니까 정의된 그 범위 안에서 그래프와 X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는 항상 1이에요. 항상 1이었을 때 정의가 돼요. 일이다. 그러면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프가 X 위에 있고 정의된 구역에서 그 넓이가 1이 되면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니까. 다녀오세요. 자, 그러면 간단하니까 거기 예를 봅시다. 뭐 함수 그래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통계에서 다루는 곡선은 이런 종 모양의 곡선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그래프도 상관없어. 보면 fx가 kx고 41번에 fx가 kx래요. 그리고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거기 나와있잖아요. 연소함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0하고 3 사이에서 정의된 구역에서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 넓이가 1이 되면 된다니까. 1이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뭐냐, 그래프가 곡선이든 종 모양의 곡선이든 직선이든 상관없어요. 하여간 정의된 구역 안에서 그래프와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 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넓이가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대입하면 여기까지 3K가 되잖아요. 높이가 3K. 이것이 1이 되면 된다니까. 그래서 2분의 9K니까 K는 9분의 2구나. 요렇게. 그래, fx는 이게 얼마가 되냐면 9분의 2x가 되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1하고 2 사이의 확률, 1하고 2 사이의 확률, 이거 구하래. 이 넓이 구하래. 확률의 전체값 1로 보고 1하고 2 사이의 확률은 이것의 넓이가 된다니까. 그러면 이건 9분의 2고 요건 9분의 4가 되지.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아니냐. x가 1하고 2 사이 확률.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 fx.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다. 정의된 구역 안에서. 이건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기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9분의 2 더하기 9분의 6, 9분의 4 곱하기 높이는 1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9분의 6이니까 9분의 3이네. 이것은 9분의 3이래. 요렇게 3분의 1 요렇게. 자, 그 다음에 x가 2분의 5 이상일 확률. (2분의 5) 이상일 확률인데, fx가 9분의 2x지. 이거 넓이 구하면 된디. (2분의 5하고) 3까지니까 정의된 이 넓이가 1이었는데 요걸 구해요. 자, 2분의 5, 요게 9분의 5네. 요게 9분의 5고 사다리꼴 넓이 3대2 하면 9분의 6이네 이게. 그래, 이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9분의 5 더하기 9분의 6 곱하기 높이가 2분의 1이구나. 요렇게. 그러면 9분의 11 4구 36분의 11이 되니까 요런 넓이는 누구나 다 구할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44번 특성함수가 나오네. x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0하고 1 사이일 때는 kx야.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되고 kx 0하 x가 1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서는 k의 2-x k의 2-x 이렇게 됩니다. x가 1일 때는 둘 다 얼마예요? k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니까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 넓이가 1이 되는 거지. 그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 이 넓이가 1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k값은 1이 되겠지. k값은 1이네. 그리고 2번은 0하고 2분의 1 사이 확률이에요. k가 1이면 이건 fx 이퀄 x가 되잖아요. 요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요게 fx 이퀄 x고 이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니까. k가 1이니까 그러면 2분의 1이면 요것도 2분의 1 아니에요. y 이퀄 x니까. 그러면 x가 0하고 2분의 1 사이일 확률은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죠. 8분의 1이 되고, 세 번째 다 끝나려고 봐요.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2야. 2분의 1에서
2까지야. 그러면 요것이 8분의 1이었거든. 8분의 1. 그러면 이게 전체 값이 얼마냐면 1이었어. 그러면 이 부분은 8분의 7이면 알 수 있지. 그래프와 x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P의 x가 2분의 1 이상 이 이하의 확률은 8분의 1, 8분의 7 합이 1이니까 요 값은 8분의 7이 되겠더라. 일부러 계산을 하고 넓이 계산해도 8분의 7이 나오죠. 물론 뭔 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부터 끝까지가 정규분포야. 그러면 정규분포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공부는 편안히 할 수 있구만. 이항분포, BMP, 그 다음에 넓이, 그래프와 X축으로 정의된 구역에서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1이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앞부터 여러분들이